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네, 학습심리학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과 행동의 연구입니다. 연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스트레스죠. 예, 이번 과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잘 모르시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빨리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적 접근이라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이 학습심리학은. 그리고 그 학습심리학에서 측정하는 게 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또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화, 사례, 기술, 실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그 연구 방법론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연구와 인간의 학습, 인간을 연구하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헉슬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겸허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준비를 갖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온 것이 있고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어 같은 걸 배울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이지만 어른들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 말이 이미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습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따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프리뷰 내용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이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You have to go out of your mind. 이게 out of your mind 하면 mind는 정신인데 정신 바깥으로 나갔다 미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것은 마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착되어 있는 생각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정상적인 생각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게 미쳐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이제 컨텐츠 목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적 접근, 측정치, 원천 이런 내용들이 되네요. 먼저 이제 자연과학적 접근입니다. 자연과학적 접근,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내용이 있으면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에는 원인, 그죠? 자연 현상은 결과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그 효과 혹은 그 결과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적 사건의 원인은 오로지 자연 현상만을 포함하자. 뭐 이렇게 신이 노여워가지고 노여움 때문에 뭐 천둥이 친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정신분석에 의해서는 무의식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그런 설명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가지 사항입니다. 학문의 분류를 보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심리학은 뭘까요? 심리학은 이제 사회과학, 보통 이제 대학에서 사회과학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도 있고요. 또 인문대학에 문과대학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심리학에서도 뭐 상담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 철학 이런 것도 관련 있고, 그죠? 또 그런데 사회 심리학 같은 건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많이 기울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학습 심리학은 순전히 자연과학으로 그 들어가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학습을 분석한다는 것,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과학적, 인문과학적인 게 아니라 자연과학적 접근으로 보자. 우리가 이제 물, 뭐, 물 같은 거 있죠. 물은 H2O고, 그죠? 생물학,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자연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리학, 화학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심리학, 이건 뭐지? 이렇게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학습 심리학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든 자연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그, 아이를 낳는데 집에서 낳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낳는 것보다 병원에 간 그 산모도 있잖아요. 더 많이 죽더라, 이거야. 우리 병원에서 더 안 죽어야지. 예, 이제 그때 이제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그죠? 병원에서 더 많이 사망을 했어? 그럼 왜 많이 사망을 했을까? 그 산후열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여기 사망의 원인은 산후열 이런 것처럼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산후열에 대해서는 뭐 아실 거고요. 요즘에는 뭐 옛날 같지 않고 다 병원에서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누가 죽었다 하게 되면 뭐 뉴스거리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위생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동 병원인가요? 거기에서 애기들이 3명인가 죽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게 그 위생 관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위생과가 있잖아요. 네, 위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은 그 효과에 선행한다. 여기 박스를 보면은요. 미래에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미래에 좋은 성적 받을 것을 기대해서 행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미래 사건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자연과학적 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래는 내게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미래의 사건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좋은 경험을 성적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아니면은 그 가족분들한테 대단해요 뭐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 현재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미래의 좋은 성적이 미래는 현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인은 그 효과에 선행한다고 그랬는데 원인은 그 결과라고 보면 좋겠어요. 결과보다 앞선단 말이죠, 원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자연적 사건 원인은 오로지 자연 현상만을 갖고 보자는 얘기야. 다른 신비한 힘들, 뭐 신이 분노해서 지진이 났다든가, 왜 이렇게 너 엄청 많이 먹냐?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업보가 얘는 먹고 태어날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무의식적인 마음이 이렇게 좀 그 내면에 뭔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의 독창성, 창의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자연 사건에는 우린 자연 현상만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 신비한 힘들, 뭐 신의 분노, 업보, 무의식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사건이 그죠? 환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 행동이 변화됐다. 그래서 환경 사건이 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드러난 행동이 뭐냐? 이런 걸 규명하는 게 어, 환경 자연과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하자 이거야. 자료에 들어맞는 단순한 설명이 최상이다. 이게 천동설, 지동설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동설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그 수천 년 동안 이 천동설, 그죠?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지 만물이 도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게 더 그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사람 생각에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로 이제 자연과학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하면서 지동설이 더 확실히 맞다는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천동설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주시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맞지 않은 걸 어떻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정이 돼야 됐다는 거죠. 근데 지동설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니까 모든 현상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현상이 한 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 그게 과학인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태양, 화성 이런 게 다 돌아간다. 이게 천동설이고요.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 말이야. 지구가 돈다. 천지가 돈다가 천동이고요. 지구가 돈다가 지동설이에요. 그래서 망원경을 갈릴레오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케플러, 뉴턴 이런 분들이 이제 별의 연주시차, 금성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천동설로는 설명을 못해. 지동설, 지구가 돈다 하게 되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연주시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을 공부했는데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태양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그 위에 아래 건 지구에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우리 바깥에 있는 별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별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구, 별, 태양, 그 사이 각도 있잖아요. 이걸 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시차. 그게 1년, 저 위에 있는 지구하고 아래에 있는 지구하고 이렇게 돌을 때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6개월 걸리겠죠, 6개월. 1년 돌 때, 그죠? 돌 때 나타나는 시차가 연주 시차. 1년 돌아갈 때가 연주가 되는 거죠. 그 시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잡한 건 모르겠고, 여기 보게 되면 지구가 여기 태양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동설이잖아요. 그러면 지구 태양 위치에서 보게 되면 별하고 그 각도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지. 이런 각도가 생기는 것은 지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구, 별, 태양.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생기는 겁니다. 지구가 별의 위치, 지구가 그 태양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돌아가는 것이죠. 아니, 뭐 복잡하게 이런 연주시차 이런 것들을 학습 심리학에서 낼 건 아니고 과학 내용이니까 지구과학에서는 나올 문제죠. 하여튼 이 연주시차 같은 경우를 지동설로는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천동설로는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지동설이 맞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적인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두 개인데 삶의 에너지는 에로스라고 하죠. 그 성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계대전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죽일까? 여기는 보면은 공격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 공격 욕구는 사망의 욕구죠. 사나 죽으나, 사나토스. 이게 이제 죽음의 그 욕구, 파괴적인 욕구. 근데 이렇게 성적인 욕구, 파괴적인 욕구,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욕구 같은 걸 잴 수가 없잖아요.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캡슐 리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 교과서는 행동에 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취하는데 4가지 과정이 있다, 뭐 이런 거. 예, 이제 학습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학습 측정치는요, 그 오류, 양상, 강도, 속도, 잠재기, 비율, 유창성입니다. 학습의 측정치에 대해서 기술하라 하게 되면 오류하다가 그다음 뭐였지?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오양강, 속잠, 비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오양강은 소양강이니까 소양강의 속잠을 갖다 거꾸로 하면 잠속이잖아요. 잠수. 소양강의 잠수를 했어. 누가? 비유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유비 관우 장비할 때 유비가 소양강, 잠수, 유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7개를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머릿말 기억법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측정치에 대해서 이거 7개 한번 알아보는 얘기고, 첫 번째 오류가 되겠습니다. 에러죠, 에러. 그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다가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덜 하게 되죠. 에러가 줄어들죠. 이게 에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G 같은 게 있잖아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오류수가 줄어듭니다. 여기 보게 되면 X축은 날짜, 시간에 걸려서 계속 해봤다는 얘기고 Y축은 오류입니다. 오류가 보니까 1일차에서 뭐 270개 이렇게 하다가 한 16일차 때는 뭐 50개 안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게 오류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단어를 읽고 뭐 공부할 때 처음에는 떠듬떠듬하고 오류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죠? 더듬거리지 않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오류가 줄어드는 것을 학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입니다. 토파그래피라고 하는데 패턴입니다. 패턴. 그 취하는 그 패턴을 봐도 이게 학습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림에 그 거울을 보고 나는 이제 거울을 보고 빗질할 때도 이게 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거울을 보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상 따라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왼쪽에 약간 삐뚤삐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약간 좀 매끄럼하게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시행 1하고 시행 2 중에서 누가 학습을 하고 난 것 같아요. 시행 2잖아요. 이게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삐쭉삐쭉한 게 매끈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평면상의 그리니까 이제 2차원이고 3차원에서 이제 어항에서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 그죠? 이 달리기를 할 때도 이렇게 삐뚤삐뚤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근데 똑바르게 가면은
더 이렇게 시간이 덜 걸리고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죠. 물고기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거 3차원의 어항에서 막 돌아다니는 3차원상에서 그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3D 같은 거로 해서 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학습 측정치가 에러냐 아니면은 뭐 바깥에 오류 감소냐, 이렇게, 아니 여기 뭐 패턴이냐 오류 감소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그 거울상 있잖아요. 거울상 그거를 갖다가 밖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줄어드는 거, 그거는 오류 감소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입니다. 강도. 레버를 갖다 세게 눌러야지만 먹이가 나온다. 그럼 얘가 세게 누르지 않으면은 먹이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배워서 자기가 보상을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많이 눌러야 된다. 그래서 레버를 힘차게 눌러서 더 해야지 먹이가 나오게 되면, 그걸 누르지 않은 놈은 학습을 안 한 거죠. 그죠? 누른 놈만 학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증가를 통해서, 이것도 압력의 증가를 통해서 얘가 학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29 할 때 여기 29mg 무게 단위가 미리그램이에요. 뭐 그거 알을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 오른쪽에는 41, 이 정도 이렇게 눌러야지 먹이가 나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또 이렇게 더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약하게 눌러도 먹이가 나오는데 나중에 세게 눌러야 먹이가 나온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강도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세게, 강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약하고 소프트하게도 학습이다 이거야. 걔한테 이 저자가 말해! 라고 속삭여봐! 이런 거, 이거를 다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건 말해! 이런 것만 하고 속삭여! 이거 휘스퍼! 이건 못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약하게 하는 것들도 배울 수가 있다. 그 강사들도 보게 되면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다 학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수행되는 속도 변화도 학습 측정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수술을 하는데 1시간 걸렸어. 수술을 누가 오래 하길 원해요? 예.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10분 만에 끝냈다. 그럼 아주 많이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수술을 빨리 하는 그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학습을 많이 하는 의사한테 우리 몸을 맡기잖아요. 애들이 알파벳 외울 때 처음에는 뭐 A, B 뭐 이렇게 하다가 A, B 뭐 이렇게 빨빨 하잖아요. 그죠? 빨리 하는 거가 학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느리게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밥을 갖다 막 허겁지겁 막 먹어치우게 되면은 침이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천천히 먹어, 이렇게 꼬박꼬박 서너 번 씹어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느리게 먹고 참는 것을 갖다가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인이 된 거죠. 그 다음 잠재기입니다.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경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랑딸랑 할 때 딸랑하고서 나중에는 침이, 저게 뭐야 하고 침이 안 흘리다가 나중에 딸랑하면 바로 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시행이 10, 20, 30, 40, 50입니다. X축에. Y축에는 지연 시간이에요. 처음에 10번 정도까지는 시간이 한 18초 걸렸어요. 침 나오는데 시간이. 근데 나중에 처음에 딸랑 하게 되면 40번 정도 시행하자니까는 1초 안에 그냥 그 침을 흘린다든가 뭐 이렇게 그 잠자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죠? 간격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잠재기가 늘어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배우지 않은 거죠. 근데 판단을 느리게 한다. 예, 좀 신중하게 한다. 이것도 배운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족오락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문제를 갖다 알아맞추는 문제를 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1분 동안에 뭐 5개, 6개 밖에 못하는, 어떤 친구는 1분 동안에 30개를 한다. 그럼 30개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지. 어떤 1분 동안에 30개 하는 게 1분 동안에 5개, 6개 하는 것보다 더 잘한 거잖아요. 이게 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비둘기 같은 경우도 원반 쪼기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1분 동안이 많이 쪼으면 쪼을수록 더 학습을 많이 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모르스보 뜨뜨뜨뜨뜨 이런 부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1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도 해독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1분 동안에 10개를 해독한다. 그럼 잘하는 거죠. 그죠? 분당 정확하게 많이 해독해내는 거. 이것도 비율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가가 그 아주 여유있게 천천히 진짜 부드럽게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지, 조금 할 줄 안다 따라락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천천히 연주하는 걸 연주하기가 학습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비율을 측정하는 게 누가 기록기예요. 누가 기록기. 여기는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쭉 그냥 직선만 쭉 이어지다가 행동이 일어나면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펜이 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각인데요. 한번 보세요. 비둘기가 이렇게 쪼는 거예요. 쪼면은 여기 선이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쪼면 올라가죠. 이렇게 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쪼면 가만히 있고, 그죠? 쪼면 누가가 뭐냐면은 누적되어서 첨가된다 이거예요. 누적되어 첨가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펜이 위쪽으로 직각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올라가고 증가하면 뭐 평평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창성이다. 플루언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9 더하기 4 얼마? 13. 7 더하기 3 10. 5 더하기 9 14. 뭐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9 더하기 4 14. 7 더하기 3 10. 5 더하기 9 14.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하면은 유창하게 하게 되면 이것도 그죠? 정확하게 유창하게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9 더하기 4 7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유창하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유창성 이것도 학습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한 사람에 비해서 유창하게 플루언틀리하게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 7개가 여기 학습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7개 소양 강의 유비가 잠수했어 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3, 4, 5, 6번 같은 경우는 강도는 강하게, 속도는 빠르게, 잠재기는 빠르게, 비율은 증가하는 거. 이게 물론 학습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책의 내용도 알겠지만 강도를 약하게 하는 거, 소프트하게 하는 거. 그리고 속도를 천천히, 밥을 천천히 먹는다든가. 또 판단을 신중하게 이렇게 느리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느리게 연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학습을 갖다가 꼭 빠르게 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어디서 얻어오느냐 되는 것이요. 일화, 사례, 기술, 실험이 되겠습니다. 일화는 애닉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 집단의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뭐뭐라는 걸 알게 됐어. 이런 거죠. 이거는 갖다가 자기 경험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오는 것입니다. 또는 상식, 일반 사람들이 모두 뭐뭐라고 해. 뭐 소문으로 알려진 거, 누구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어. 그런 것들과 해가지고 일반 사실들과 긁어올 수도 있죠. 이게 일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책 내용이 복잡해서 여기 많은데 이걸 갖다가 요거 한번 보세요. 단어 같은 걸 외울 때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지 않고 총체적으로 읽다 보게 되면 단어도 알고 언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 언어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학습법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옳지 않다는 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체적 언어학습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언어를 향상한다고 학교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학습하는 딸내미가 사만다예요. 사만타. 근데 아빠가 교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만다가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서 아빠가 말이야. 이 학교 말이야 이게 내가 보기에 학습법이 틀렸어. 응?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겠어.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성적이 올랐어. 이제 언어 능력이 올랐다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교수님이 아빠 교수님이 이 학습법이 틀렸다? 응.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만다가 성적이 안 오른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그걸 총체적 언어학습법은 좋은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약간 꽝이야. 무능력해. 그래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만다가
총체적 학습법은 좋은데 사만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그동안에 제대로 못 배웠어.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체적 언어 학습법이 틀렸다? 그 사만다나 그 아버지 얘기만, 일화 이것만 듣고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학교 교장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총체적 언어 학습법은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학교에 그 사만다라는 아이가 있는데 보십시오. 성적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총체적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 얘가 성적이 오른 게 총체적 언어 학습법이 아니라 아빠가 가르쳐서 된 걸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례학습법의 문제가, 그죠? 부정적인 거, 무능력해서 질명해서 그렇게 해서 총체적 학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 총체적 학습이 문제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일화학습법의 문제가 돼, 일화학습법의 이제 그 프로블럼점이 된다는 얘기죠. 긍정적, 부정적 일화의 문제점.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일화보다 조금 더 질이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죠. 특정한 개인을 갖다 상당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사례 연구법을 많이 쓰이시죠.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서 저기가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매출액이 100%가 올랐대. 그 사례를 갖다 발표하고 뭐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된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분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 쇠꼬챙이가 꽂아가지고 전두엽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두엽은 이분이 이전에는 성품도 좋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꼬챙이 하고 나서 되게 죽는데, 살았단 말이야. 살아서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져서 그런지, 뭐,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연구한다고 사람을 갖다 일부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례 연구는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한두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연구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둘째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다. 답하기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서 사다리에서 떨어진 다음 고소공포증이 생겼어. 그죠? 여기 공사장에서 3층에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는 공사장에 안 올라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 공포증에 사다리 추락해서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공포증의 원인이 사다리 추락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인을 갖다 사다리 추락에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례 가지고 원인을 잡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이제 이전에 동성애자다 보니까 주로 신경증 환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는 진짜 신경증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성애자들, 그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신경증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 좋아하는 사람은 신경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토대로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참가자가 예를 들어 삐딱하게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집단에서 좀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하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에도 요 세 가지 시간 문제, 원인 설명 못하고 검증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고에서 나왔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화와 사례의 차이는 뭐냐면 일화는 관찰, 보고 이런 거 하는 거고 사례는 한 개인을 자세히 검토하는 거다. 기술 연구입니다. 한 집단을 갖다가 면접이나 이런 거, 면접 많이 하죠. 그죠? 면접이나 설문조사 해가지고 얻은 걸 갖다가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을 한다가 이제 과학기술,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게 아니라 describe, 묘사한다, 이거 묘사 설명하는 것이죠. 면접이나 설문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게. 사례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제 진보가 된 거지.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설명하는 거다, 이게 기술은. describe가 explain 설명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것도 검증하지 못한다. 이게 보니까
아주 자녀들을 갖다 과잉 보호하는 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공포증이 많이 생겼다. 과잉 보호하는 사람들이 너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하니까 겁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과보호가 공포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그 과잉 보호하는 부모가 유전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애가 유전적으로 좀 불안한 애야. 그러면 그 유전적으로 이제 불안한 요인이 공포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보호라든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보호가 공포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원인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술 연구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연구 그 방법론 하고 그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인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자가 조작하는 변이를 갖다가 independent variable 그래서 independent IV입니다. 독립 변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독립 변인이 원인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 그죠? 실험자가 조작해 가지고 원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게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종속 변인은 dependent에서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죠. 환경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수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하고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된다고 해주세요. 네. 네. 교수법이 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갖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험 연구. 근데 이 교수법이 좋아서 성적이 향상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과목 선생이 좋으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건 꽝인데. 그러니까 교수법의 원인만을 찾아야 돼. 사람을 뭐 좋아하거나 나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해 주는 걸 잘 설명을 하시고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석사 논문을 쓰는데 폭력적인 영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런 거 제목 본 적 있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영상은 그죠? 이거는 실험자가 연구자가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만드는 그 독립변인입니다.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영상을 봤을 때 공격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결과물을 갖다 찾아낼 거잖아요. 나온 공격성이 종속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은 여기 이제 10명 했어요. 근데 10명 이렇게 모은 사람이 서로 비슷비슷해야 돼. 그런 집단이. 그래서 폭력적인 영상을 보는 거를 갖다 실험 집단. 폭력적인 영상은 보지 않지만 뭐 아직 뭐 멜로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다른 영상을 보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영상을 봤던 실험 집단의 공격성이 높더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험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실험 집단을 갖다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폭력성 정도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폭력성을 갖다가 아주 강한 폭력성 집단 아니면 중간 정도의 폭력성 아니면은 그 멜로드라마 같은 폭력성이 아닌 영상을 보는 집단. 이거 집단을 여러 개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실험 집단이면 3개, 4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 집단 간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실험 집단끼리 비교도 하고 1, 2번. 그 다음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2, 3번. 그 다음에 1, 3번. 이렇게 비교도 가능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하는 그 통계 방법이 있고요. 세 집단 이상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 통계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을 어떻게 독립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종속변이 나오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아까 교수법에 의해서 성적이 향상된다. 그것만을 보길 원하는데, 다른 변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랑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돼. 그죠? 아니면 저한테 호감이 있어. 그래 더 잘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비슷하거나 호감이 간다다 이런 요인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법 자체만이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집단간은 여러 그룹을 가지고 하는 거는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을 맞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실험 집단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무선적으로 하고 짝 맞추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 간의 차이를 없이 하려 하더라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참가자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험자 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피험자들 사이의 차이의 문제는 없어. 그런데 다른 변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얘가 병이 아팠다든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든가 이렇게 피험자 상태가 변화되는 걸 갖다가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라고? ABA입니다. 예. 이런 걸 갖다 이제 교과서에서 좀 설명해요. 시험자 간, 이건 집단 간, 집단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격성을, 예를 들어서 공격성 연구할 때 공격성을 영상을 봤던 걸 실험 집단, 공격성 아니라 다른 걸 봤던 집단을 갖다 통제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집단이 많을수록, 그죠? 이렇게 집단 간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공격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피험자 간에서 핵심적인 게 뭐는 독립변인이 변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은 독립변인인 폭력 영상을 받고 통제 집단은 안 받잖아요. 그죠? 피험자 간에서 본 집단과 안 본 집단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인 영상 외에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교육이 영향을 줘가지고 공격성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은 중학교 2학년 애들이야. 걔들은 아주 폭력적인 애들이잖아. 보통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제 애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예를 들어 나이가 중2가 무섭잖아. 그지? 그런 애들은 실험 집단에 들어가고 통제 집단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대인 세상을 많이 사는 사람들 폭력적이질 않잖아. 그러니까 실험 집단에게는 좀 공격적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중학교 애들 하니까 그지? 폭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나 성별이나 남자가 보통 더 공격적이잖아요. 그죠?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 더 공격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변인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고? 무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선 배치. 여기 보게 되면은 전체 집단을 갖다 다 연구하려면 힘들지. 표집하는 게. 아니, 5천만 명을 갖다가 다 하게 되면 수천억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명이면 1000명 뽑잖아요. 그지? 뽑는 걸 갖다가 무선 표집하는 샘플을 뽑는, 여기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 뽑잖아요. 이거 샘플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 갖다가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샘플링이 표집이에요. 예. 랜덤하게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험 집단에가 할당해주고 여기는 통제 집단에다가 할당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참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가니까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람의 키 평균하게 되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170 전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강남에 사는 애들은 잘 먹어가지고 키가 더 클 수 있고 강북에 사는 애들은 좀 작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다 울고서 다 모으게 되면 평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집단 사이의 차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매치드 샘플링이라는 거, 대응 표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보게 되면 운동하는 게 서로 적수가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그죠? 잘하는 애들끼리, 예를 들어 박지성하고 손흥민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네. 그 밑에 이렇게 이동구하고 또 누구랑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딱 나누게 되면 비슷비슷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할만하잖아. 그래서 이런 외생변이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IQ나 교육이나 사회 환경 이런 걸 갖다가 비슷비슷하게 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눠서 실험하면 됩니다. 예,
이제 집단간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응. 그럼 자기가 하면 돼. 피험자, 한 사람 가지고 하면, 단일 피험자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실험 처치 이전, 빨간 거, 그죠? 실험 처치 이전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공격 행위가 요 아래로 갔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공격 영상을 보고 나면 B,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얼굴 성형 전,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실험 전을 갖다가 비포, 그리고 후를 갖다 애프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처치 전, 처치 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혹은 처치 도중이란 얘기는 그 실험 진행되는 중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끝나고 났을 때 처치 후는 거죠. 그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독립변인이 참가자 한 사람에게서 이게 뭐냐면은 그 영상을 보기 전, 본 후, 그죠? 한 사람이 받고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죠? 보기 전과 보기 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독립변인이 변하니까 영상을 봤을 때랑 그러지 않을 때 차이가 있겠다. 그래 차이가 있네. 근데 영상 보기 전에는 얘가 아팠어. 그러니까 공격적일 수가 없어. 예, 이렇게 병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분할 역전선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A, B, A, B 되잖아요. A인 경우는 공격 영상을 안 볼 때고 B는 공격 영상을 봤을 때라고 보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아가지고 평균 내게 되면은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ABA 역전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가자가 시간대에 걸쳐서 그죠? 그 첫 번째 A, 두 번째 A 그죠? 첫 번째 B, 두 번째 B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A 조건은 영상을 동일하게 안 봤고 B 조건은 동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평균 내기에 대해서 B가 높았다 하게 되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공격력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이게 ABA 역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BA는 이제 CG 껐다 껐다 하는 거랑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험자가 아니냐 피험자냐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독립변인 그 실험자가 연구자가 석사과정에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원하는 게 뭐야? 폭력성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거 폭력성 영향 그, 폭력성 비디오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갖다가 그 피험자 내로 하든 피험자 간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결과가 나오도록 잘 만들어주고 외생변이를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했죠. 피험자 간에는 외생변이 줄이지 않기 위해서 무선 배제에는 짝 맞추기라고. 네, 그래서 안 되니까 피험자 내로 했는데 거기서도 피험자 상태에 다른 변인을 갖다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BA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험은 이제 그 변인을 통제해서 하는 거잖아요. 독립변인 이렇게. 예. 그런데 너무 인위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쥐가 뭐 이렇게 레바를 누르거나 비둘기가 원만 쪼거나 사람이 비둘기냐 사람이 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해 그렇게 단순해 동물이야 내가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인위적이잖아 이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자연 환경에 여러 가지 외부 다 노출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영어도 뭐 공부할 때 뭐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냐? 보통 외국 사람 밖에서 만나서 하는데 자연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하냐? 인위적이지? 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건 맞습니다. 그 한 변인에 대한 정확한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뭐 다 짬뽕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가 뭐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 효과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위적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바람직하다면 실험실에서 그 통제 환경에서 한거 그 연구자가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실험실 결과하고 또 밖에 필드 밖에서 이제 실제로 행해서 하는 거랑 같이 해가지고 결과가 일치가 되면 더 좋죠. 예를 들어 쥐를 갖다 실험실에서 그 미로를 달리기 해서 나온 결과하고 밖에서 야생에서 뭐 이제 그 돌아다니는 그 쥐를 갖다가 머리에다 힘을 박아가지고 그 추적해가지고 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비슷해? 그러면 더 좋은 뭐랄까, 견고한 그런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겠죠. 실험실 실험, 현장실험 같이 하면 좋죠.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야, 하여튼. 실험실 실험의 한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1화부터 여기 실험 연구까지 쭉 있는데 각각의 장점, 단점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험의 한계가 있지만 많은 위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실험을 하는 건 좋은데 쥐하고 비둘기가 왜 나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어? 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래? 응? 나는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동물 연구와 인간 학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많은 동물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있죠. 동물 연구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유전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 인위적으로 교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 유전 연구를 알게 되면 이제 이미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유전이 강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이 않으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거 찾아다니려면은 뭐 저기 전라도 해남에 있다. 그럼 거기 차 타고 가야 되잖아. 그죠? 또 이제 북한에 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 쥐들은 같은 실험자들이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또 흔치도 않고. 하여튼, 통제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참가자의 학습 내력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실험실 쥐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온도, 습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동일한 시간대에 교배해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창구라든가 새장 같은 데에서 길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인간을 갖다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울증 효과를 만들 수가 없고, 그죠? 공격성 연구한다고 지나간 사람 때려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전과 학습 내력을 잘 통제한다. 근데 비판이 있습니다. 쥐 연구를 가지고 사람한테 일반화한다? 이거 문제 아니야? 네. 하여튼 조심해야 되죠. 쥐에게 대한 연구를 갖다가 자기 잡아먹는 고양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랴? 이런 거죠. 음, 근데 이제 동물 연구, 쥐를 가지고 연구한 게 사례 연구라든가 이제 일화 연구 이런 걸 통해 일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거랑도 같이 이제 결과가 비슷하다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것이죠. 여기 요 아래에서 그런 얘기, 요 밑에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 가치가 없지 않냐. 동물 연구가들이 뭐 쥐들 구미에만 맞춰서 자기 뭐 석사 논문 쓰려고 박사 논문 쓰려고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실용적으로 중요하다. 실용적으로 좋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실험 연구를 해가지고요. 인간도 좋지만 동물도 좋다. 옛날에는 동물 갖다 훈련시키다 엄청나게 좁혀가지고 혹독하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죽은 말을 때리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혹사당하고 많이 죽었다는 거죠. 예. 그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최소한의 그런 고통을 줘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들 갖다 많이 밝혀졌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무조건 접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연구하는 것도 질이 향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동물 다 수혜자다. 그 다음에 동물은 연구 자체가 동물 권익 보호하는 분들은 실험할 권리가 없다. 인간이 옛날에 혹성 탈출해보고는 원숭이가 사람 실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침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연구할 때 보면 사람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연구를 해? 하여튼 윤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신탕은 어떻게 되나? 보신탕 먹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구루마 사람이 끌 수 없잖아. 지금은 이제 탈곡기가 뭐 이렇게 트랙터가 하지만 소가 하루 종일 평생 일하고 또 나중에는 고기도 다 사람에게 바치고 그러잖아. 그지?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탐지견들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혹사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또 애완용 건물, 또 기르다가 잘못되면 갖다 버려. 뭐, 이 실험실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실험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물 대우를 너무 못 받게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실험실 동물 깔끔하거든. 위생 상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제 동물의 이제 안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연구 지침을 따라서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거를 가능한 한 덜 주고 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죠. 아이고 쥐 갖고 하지 말고 컴퓨터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럼 피도 안 흘리고 말이야. 응?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기본 데이터를 동물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생기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집어넣지 않고 컴퓨터가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미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있잖아요. 요즘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거기서 뭐 AI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력된 정보는 기본 동물 연구에서 주어져야 나중엔 동물 없이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초 결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동물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본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학습 측정치하고 자료 원천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거를 잘 알으셔야 되고 이 매진말에서는 뭐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든 자연현상을 모든 행동을 자연현상으로 보아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연구를 갖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뭐 독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거의 1시간까지 했는데 좀 제 목소리가 좀 느리고 하게 되면은 곰플레어나 이런 데 가지면은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좀 빨리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